네, 돌아왔습니다. 네, 처음부터 돌아왔다고를 몇 번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또 길게 녹음하다 보니까 제가 좀 지치더라고요. 막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건가 하다가 진짜 눈이 감길 정도로 좀 피곤해가지고 좀 횡설수설 떠들었던 것 같은데, 이러다 진짜 탑 50까지 할 뻔했어요. 그러다 이제 확 끊었는데, 이제 진짜로 제가 좀 준비해온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까지는 그냥 이제 선수들 보면서 선수들에 대한 평가 위주로 했고, 이제 진짜로 제가 또 따로 준비해온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방송을 할 때 일단 1시간은 아무래도 넘기지 않는 것을 선호를 하는데, 일단 1시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잘 안 듣습니다. 다 안 들어요. 듣다 말아요. 저도 가끔 제가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제 거를 틀어놓고 하면은 듣다 자요. 네, 왜냐면은 사람이 계속 떠들다 보면은 그냥 듣다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시간이 넘어가다 보면은 듣다 끄죠. 네, 너무 기니까. 그래서 항상 방송을 할 때도 30분 후반에서 50분대 초반을 그렇게 잡아놓고 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할 말이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 순위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선수. 네. 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릴라드, 크리스 폴이 제가 먼저 뽑아왔는데, 이 선수들은 먼저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선수들은 언제 뽑혀도 사실 무방할 정도이다 보니까 크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부터가 조금 이 선수가 이렇게 낮은 순위를 받았어? 라고 할 정도로 여기 좀 뒤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일단 그 다음으로는 데로잔이 ESPN 랭킹 기준 42위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도 사실 토론토의 지난 시즌 부흥에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운 선수였죠. 사실 데로잔 같은 경우는 거의 리틀 코비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로 리틀 코비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난사하고 좀 BQ 딸리고 턴오버 많고 그런 선수였는데, 확실히 지난 시즌에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 탑 슈팅가드 스몰 포워드 라인에 꼈죠, 이제. 그래서 토론토와의 맥스딜도 결국 얻어냈고, 이제 토론토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됐는데,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즌에 이렇게 좀 42위라는 조금 낮은 숫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카멜로 앤서니 또한 굉장히 낮은 그걸 받았는데, 순위를 받았는데 53위를 받았습니다. 물론 카멜로 앤서니가 뉴욕에 가면서 첫 시즌 빼고는 조금 미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 뉴욕 닉스가 12, 13 시즌에 동부 2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라갔던 거 빼면은 정말 뭐 없었고, 계속 뭐 다치고 부상당하고 뭐 그러고 이러저러 하고 또 필 잭슨 사장 오면서 여러 또 변화를 많이 겪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뉴욕이 어수선해졌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카멜로는 먹고 튀진 않았거든요. 네, 다른 팀으로 이적은 하진 않았어요. 계속 뉴욕에 남아 있으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기라도는 했는데, 이제 포르징기스가 지난 시즌에 오고 하면서 조금 그래도 안정화되는 모습이었고, 이제 이번 시즌은 그 데릭 로즈까지 이적을 하면서 사실 데릭 로즈가 전력의 안정을 시켜줄 만한 선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데릭 로즈가 아니고 좀 되게 불안정한 선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카멜로는 부상만 없으면 여전히 20득점 해주고 5리바운드 이상 해주고 또 어시스트도 3개, 4개 해줄 수 있는 선수인 건 사실입니다. 여전히 스코어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고요. 네, 그리고 53위 쪽도 조금 낮게 뽑히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68위로 이바카가 뽑혔는데, 이바카는 사실 지난 시즌 스탯만 보면은 사실 68위 뿐만 아니라 더 내려가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워낙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조금 미미한 모습 마지막에 보여줬었고, 좀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졌었죠. 또 NS 칸터까지 들어오면서 더욱더 출전 시간이 줄어들었고, 또 예전만큼의 그 블락 몬스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좀 이래저래 어중간한 사이즈가 돼버렸는데, 올랜도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감독도 전 인디애나 감독이었던 프랭크 보겔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자신의 굉장히 수비적인 스탯을
향상시킬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되게 많이 만들어줄 것 같아요. 또 올랜도에는 지금 수비가 문제점이어서 보겔 감독을 데려왔는데 그 수비의 핵심으로 이바카를 선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바카가 주전 4번으로 나온다면 사실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비욘부와 뷰셰비치가 좀 겹치는 점이 올랜도에 있어서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그쵸, 수비할 때는 비욘보 쓰고 공격할 때는 뷰셰비치 쓰고 네, 그러니까 득점력이 필요할 땐 뷰셰비치 쓰고 아닐 때는 비욘보 쓰면 되긴 하는데 비욘보의 연봉이 조금 높아서 좀 이래저래 눈치를 많이 보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 명, 뭐 뷰셰비치랑 비욘보랑 같이 쓸 수도 있고 이바카랑 또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바카도 체력 관리 입장에서 괜찮을 것 같고 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루디게이. 루디게이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판타지에서 굉장히 많이 잘 썼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팀을 좀 잘못 가가지고 세크라멘토에서 지난 시즌 굉장히 많이 고통받았었죠. 이런 실수가 아닌데 계속 공을 못 받고 피니쉬를 못하고 다 론도나 커든스한테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세크라멘토 망했죠. 어쨌든 론도는 인정을 했고 이제 타이러슨 같은 경우에는 론도보다는 좀 더 공수욕이 낮은 건 아닙니다만 론도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높은 선수는 아니고 또 어시스트를 잘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어시스트 하이라이트 필름을 뽑기 위한 그렇게 정말 아크로바틱한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게이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론도와의 궁합보다는 낫겠지. 네, 최소 그거보다는 낫겠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루디게이도 지난 시즌에 뉴올리언스와의 트레이드 링크설이 굉장히 많았고 루디게이 또한 이제 이적하고 싶다라는 발언까지 했었는데 아직 성사되진 않았죠. 근데 이제 계약 기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고 팀의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라면 정말 이적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78위로 마이크 콘리 주니어가 뽑혔습니다. 이 선수는 사실 연봉만 따지고 보면은 78위에 뽑혀서는 안 될 선수입니다. 연봉만 생각을 한다면. 연봉이 이미 30미를 돌파해버린 선수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선수는 잘 해줘야 돼요. 잘 해야 되는 게 정말 임무이자 의무일 정도로 굉장히 잘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78위로 뽑힌 것은 아무래도 이 선수, 그냥 원래 전체적으로 그냥 저평가되어 있던 선수이다 보니까 좀 밀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콜리도 조금 할 말은 없긴 한 게, 그렇게 론도나 타이로슨처럼 어시스트를 9개, 10개 이상 해주는 선수는 아니지만, 정말 안정적으로 20득점, 뭐 3리바운드, 6어시스트 이상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중반 라운드에서 포인트 가드가 없을 때 이만한 선수가 또 없죠. 근데 78위면은, 뭐 12인 기준이면은 한 6라운드? 네. 8인 리그라면은 좀 많이 밀리죠. 9라운드까지 밀리는 건데, 뭐 그렇다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 많이 높일 정도는 아니고 네,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플러스 한 10, 마이너스 한 10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칸터가 86위로 뽑혔는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 확실히 이바카가 없어졌고 또 듀란트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칸터가 이제 주전으로 올라섰고 또 더 많은 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칸터가 지난 시즌에 오클라호마로 이적했을 때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치는 스탯을 뽑았었는데 이제 그 스탯을 뽑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오클라호마에서도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 이제 이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잘 알게 됐으니까 칸터가 그 자신이 활약할 수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 100% 활약을 해준다면 충분히 오클라호마 주전 4번으로서의 임무를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9위로 노비츠키를 뽑았는데, 노비츠키가 이제, 이 선수는 충분히 노세아가 와도 큰 문제가 없는 선수인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 있죠. 여전히 잘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조금 슬럼프가 올 수 있긴 해요. 시즌 중에. 그래도 여전히 노비츠키는 노비츠키다. 여전히 파워포워드 스트레치 4로서 정말 그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내고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점점 예상 스탯이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제가 몇 년 동안 노비츠키를 지켜왔는데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은 노비츠키는 아무리 폼이 떨어져도 클래스는 영원하다. 네, 그래서 토니 파커와 마누 지노빌리와 비교를 한다면 훨씬 더 그
하락폭이 정말 뚜렷하지 않고 정말 스무스한. 네, 그래서 노비츠키도 노세화 문제 때문에 항상 뒷번으로 밀리곤 했었는데 중후반, 네, 중반까지 남아있으면 노비츠키 그냥 데려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싶습니다. 굉장히 이 선수도 믿고 쓰는 카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슈레더 109위로 뽑혔는데 애틀랜타의 제프티그가 이제 인디애나로 이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전포가 자리가 비었는데 이제 슈레더가 티그가 부상당해서 안 나왔을 때 슈레더가 그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슈레더가 이제 주전 1번으로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찼고 또 애틀랜타에서 몇 년 뛰면서 애틀랜타만의 그 시스템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전 1번으로 올라서도 큰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랜돌프가 알제퍼슨 119위와 122위로 뽑혔는데 랜돌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부상이 조금 있어가지고 여러 경기 많이 쉬었습니다. 마크 가솔과 함께. 그래도 어쨌든 시즌 마지막까지 뛰긴 뛰었고요. 그래도 뭐 스탯 하락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지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그 예거 감독이 지난 시즌 멤피스를 운영하면서 랜돌프를 잠깐 벤치에 내려서 출격시키고 또 선발로 올리고 하느라고 조금 스탯 하락이 있었던 거지 나왔을 때만큼은 그래도 괜찮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랜돌프도 좀 예전처럼 그렇게 마크 가솔과 같이 뛰고 콜리랑 같이 뛰다 보면은 물론 나이가 들어서 조금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한 그 판타지 리그 내에서 한 세 번째 파포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알제퍼스는 이제 인디애나로 이적을 했는데 인디애나도 티그도 영입했고 몬탈리스 있었고 폴 조지 있고 뭐 하니까 굉장히 알제퍼슨도 자신에게 좀 공이 많이 돌아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무릎 부상 때문에 좀 샬럿에서 많이 고전을 했었는데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 유타 시절과 또 샬럿 첫 시즌 그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했던 그 첫 시즌에서 조금 오버하지 않았나 그게 몰려오지 않았나 싶어서 좀 고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7위로 제라드 챌린저가 뽑혔는데 보스턴에서 퀄리파잉 오퍼를 제의하지 않으면서 FA로 풀리고 토론토가 오퍼를 해서 6밀에 데려왔습니다. 6밀은 굉장히 싸게 데려간 셈인데 굉장히 저는 토론토가 영입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난 시즌에 토론토의 파워포워드가 루이스 스콜라와 헨스브로 그리고 뭐 비용보 발렌시우스 그렇게 있었는데 설린저음은 확실히 스탯을 뽑아낼 수 있는 선수이죠. 다만 이제 수비 쪽에서 조금 문제가 드러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토론토에서 또 공격 옵션이 하나가 확실하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주전으로 올린다면은 설린저도 확실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6mm라는 것 자체가 토론토 입장에서는 크게 그렇게 연봉 손실이 없어요.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NBA 한 시즌 전체 경기를 놓고 봤을 때 6밀짜리 선수가 한 10경기 이상에서 맹활약만 해준다면은 충분히 그 연봉값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윈셰어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가 굳이 주전 자리를 꿰차지 못하더라도 벤치로 출격을 하더라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29번으로 데론 윌리엄스. 네, 댈러스에서 지난 시즌에 굉장히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1 계약을 따냈죠, 결국. 네. 그래서 댈러스에 잔류하게 됐는데 여전히 전망이 밝아요. 네. 여전히 주전 포인트 가드로 쓰일 수 있고 또 칼라일 감독이 워낙 이제 선수 기용을 알맞게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데론도 그거에 따라서 잘 따라가고 원하는 대로 플레이하다 보면은 부상만 없으면 돼요. 이 선수는 부상만 없으면 또 기본을 해주는 선수인데 이제 예전에 그 탑 티어급 포가이기보다는 이제 B급, A급도 아니고 이제 B급 포가에서 한 최대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스탯을 뽑아낼 수 있는 선수가 되었고 어쨌든 이 선수도 좀 포인트 가드 필요할 때 한번 좀 데려가도 괜찮다 싶습니다. 129위는 좀 낮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슬슬 여기까지는 이제 주전으로 뽑힐 만한 선수를 뽑아갖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좀 벤치인데 근데 좀 정말 밑에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선수들이 팍팍 튀어나와요. 근데 아마 이건 제가 봤을 때 ESPN에서 제대로 반영을 안 해서 지금 이
심해 구간에 있는 거지 제대로 반영을 했다면 충분히 순위가 수정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선수들은 크게 그렇게 많이 언급 안 하고 짧게 짧게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이 커버가 184위로 뽑혔고 이 선수는 근데 지난 시즌에 좀 많이 못해서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파출리아, 자자 파출리아가 골든 스테이트로 이적을 했죠. 186위로 뽑혔는데 지금 앤드루 보거트가 댈러스로 이적을 하면서 이제 주전 센터 자리가 비어서 이제 뒤에 얘기 드릴 데이비드 웨스트와 같이 이제 출전 시간을 나누게 됐는데 파출리아 웨스트 그래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긴 하더라도 어느 정도 스탯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출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댈러스에서 한 후반까지 주전 센터로 나오면서 더블 더블 정도 기록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에서 물론 자신한테 공은 잘 안 오겠지만 최소 리바운드나 어시스트도 괜찮을 것 같고 득점은 뭐 10득점 내외가 되겠지만 10득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센터가 좀 많이 딸린다. 네, FA가 비는데 딸린다. 그러면 파출리아 데려가도 괜찮을 것 같고 보리스 디아워도 유타에서 물론 페이버스와 고베어가 있지만 그 젊은 듀오가 해내지 못하는 좀 약간 능력 같은 것을 디아오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또 워낙 디아오가 프랑스 출신인데 고베어와 같이 국가대표팀에서 많이 뛰었기 때문에 호흡이 잘 맞을 거라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아오가 어느 정도 벤치 에이스로 출격을 하면서 스탯을 괜찮게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샌안토니오에서 사실 스탯 신경 안 쓰고 그냥 플레이만 하시는 분이었는데 유타에서도 그렇게 플레이를 하겠지만 일단 샌안토니오보다는 자신이 좀 더 주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타는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좀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선수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좀 자신 노장의 경험을 되살려서 좀 이렇게 선수를 좀 끌어모으는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웨스트는 앞서 얘기했듯이 파출리아와 스탯을 나누면서 뛰겠죠. 근데 지난 시즌에 이제 또 샌안토니오에서 있었는데 샌안토니오는 워낙 그 스탯 신경 안 쓰고 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웨스트도 좀 피해를 많이 봤죠. 그 전 시즌까지 인디애나에서 굉장히 잘 뛰었는데 지난 시즌에 좀 약간 스탯 타락이 엄청 심하게 되면서 거의 안 데려갔었죠. 한 10% 내외? 그랬죠. 그다음 이거달라 197위로 뽑았는데 이 선수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누구 하나 부상당했다. 뭐 듀란트가 출전하지 않는다. 아니면 그린이 다쳤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달라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 케빈 마틴이 샌안토니오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제 슈팅 가드로 뛰게 될 텐데 데니 그린이 지난 시즌에 완전히 망하면서 케빈 마틴도 부활을 노리면서 샌안토니오의 파트 오브 댐, 네,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 선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렸는데 잘 터지면은 이제 데니 그린의 그 공격 부분 역할을 맡을 테고 아니면 또 그냥 버스트겠죠. 네, 그리고 보거트가 211위로 뽑혔습니다. 댈러스의 센터가 이제 없기 때문에 댈러스에서 또 주전으로 뛸 텐데 이 선수 또한 이제 부상이 문제죠. 얼마나 뛸 수 있냐. 그것만 좀 해결되면은 이제 FA로 단기 카드로 쓸만한 선수이죠. 그리고 제럿 잭이 애틀랜타로 이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 14인대 나와가지고 시즌 아웃 당했는데 일단 처음에는 슈레더 백업으로 나오긴 하겠습니다는 지난 시즌에 브루클린에서 주전으로 잘 뛰었거든요. 평균 6, 7어시 하던 선수였는데 하필 네, 그 큰 부상을 당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브루클린에서 나왔는데 몸만 제대로 회복시킨다면 슈레더랑 꽤 출전 시간이 배분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비드 리도 샌안토니오로 이적을 했는데 이 선수도 스탯을 잘 뽑아내는 선수긴 합니다만 샌안토니오에서 조금 걱정은 되고요. 그리고 마빈 윌리엄스가 226위로 뽑혀 있습니다.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샬럿에서 굉장히 잘 했거든요. 지난 시즌에 평균 블럭이 1개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좀 뒷순위로 밀린 거는 MKG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번갈아 가면서 뛰면 되죠. 네. 지난 시즌에는 MKG가 굉장히 좀 불운해서 이래저래 복귀했는데 또 다쳐서 시전하다고 그래가지고 마빈 윌리엄스가 어쨌든 강제 주전을 먹었는데 그만큼 또 많이 뛰면서 기량이 많이 올라와서 샬럿 입장에서는 둘을 그냥 경쟁시키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MKG를 주전으로 딱 박아놓고 마빈 너는
벤치야 그러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고 상황 봐가면서 적절히 잘 돌렸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프랄로가 세크라멘토로 이적을 했는데 243위를 받았습니다. 243위. 네, 아프랄로도 덴버에 있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올랜도에서 조금 기복을 보이다가 뉴욕에서 좀 망하고 세크라멘토로 이적을 했는데 세크라멘토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름값 대비에 좀 낮은 평가를 받아서 뽑아왔는데 사실 크게 기대되지는 않고요. 247위로 윌슨 챈들러가 뽑혔는데 이 선수는 지난 시즌 완전히 시즌 아웃 됐었죠. 그러니까 시즌 초부터 아예 못 뛰었던 선수여서 1년 재활 기간 거쳐서 이제 복귀를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몸이 회복이 됐을지 그에 따라서 갈릴 듯 싶습니다. 갈리날리도 워낙 몸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뛰면 어느 정도 득점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선수이고 한창 잘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20득점 이상 하고 리바우너 어치 이것저것 고루고루 뽑아내던 선수였는데 좀 높게 뽑혀서 네, 이 선수는 어쨌든 부상 복귀를 봐야 돼요. 네, 회복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제프 그린이 네, 52위로 뽑혔습니다. 올랜도로 이적을 했는데 수비가 안 되는 선수이다 보니까 무조건 벤치로 출격을 시키겠죠. 근데 그 선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스턴에서 1옵션으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뛰면 될 것 같긴 한데 에런 고든 있고 4번에 이바카, 뷰체비치가 있어서 출전 시간은 좀 못 받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누가 아웃됐을 때 제프 그린이 땜빵으로 잘 뛸 수 있을 것 같고 로빈 로페즈가 281을 받았습니다. 뉴욕 닉스 데릭 로즈 트레이드의 반대급부로 시카고로 이적을 했는데 어쩌면은 작년 파출리아 보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전 자리만 먹으면은 더블 충분히 기록할 수 있을 만한 선수이고 이 선수 장점이 또 자유투율이 굉장히 좋아요. 센터치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로빈 로페즈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투가 좋고 리바운드 블락이 있고 해서 네, 야투율도 괜찮고요. 그리고 옴니 카스피가 298위로 뽑혔습니다.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세크라멘토에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지난 시즌에 게이와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게이를 누를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 커리어 맞다이 뜨던 네, 맞대결 펼치던 그 경기가 기억이 나는데 3점슛 7개였나요? 네, 그렇게 넣고 해가지고 이번 시즌에도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초반에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초반에 잘하냐 못하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타이 게반스가 305위로 뽑혔습니다. 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었던 지난 시즌의 타이 게반스. 워낙 부상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완전히 밀렸는데 그냥 뭐 글쎄요. 저는 지난 시즌 하도 시달려가지고 저는 안 뽑을 것 같아요. 네. 뭐 정 뽑으시고 싶으시다면 그냥 IR 슬롯에 박아놓고 뽑는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힘들어요. 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제럴드 앤더슨이 308위로 뽑혔는데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는 이제 벤 시몬스, 조엘 엠비드, 런스 노엘 또 이러저러한 신인들 선수들이 많은데 제럴드 앤더슨이 베테랑의 그 모습으로 조금 간간히 나와서 뽑아준다면 벤치 멤버로는 한 번쯤 기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이로스는 아까 얘기했었고요. 일야소바는 오클라호마로 이적을 했는데 파포와 스포가 겸비되는 선수고 윙플레이어로 뛸 수 있는데 어쩌면 주전으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앤서니 모로나 카일 싱글러가 그렇게 오클라호마 주전 3번으로 뛸 만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야소바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316위로 뽑히긴 했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제레미 린이 358위로 뽑혔습니다. 지금 브루클린으로 이적을 했는데 주전 포인트 가드 자리를 먹게 됐거든요. 근데 358위로 뽑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풀타임으로 뛸 텐데 분명히. 네, 원래는 샬럿은 남고 싶어 했지만 좀 금액 차이도 많이 났고 일단 주전 보장이 되니까 린이 브루클린으로 이적을 했는데 이 선수가 358위로 밀린 거는 조금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후반 라운드에서 충분히 뽑아올 만한 선수고요. 네, 이런 선수들을 놓치면 좀 굉장히 아쉽겠죠, 드래프트에서. 그리고 보그다노비치도 린과 함께 이제 브루클린에서 2번 자리를 놓고 뛸 텐데, 보그다노비치도 그 조존슨 때문에 좀 약간 스탯 피해를 받지, 조존슨이 이제 이적을 하면서 가끔 폭발했던 경기도 있었고 해서
충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366위로 비욘보가 뽑혔는데 비욘보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바카, 부시에비치, 또 에런 고든 뭐 이러저러한 경쟁자들이 많긴 한데 일단 연봉값이 굉장히 높아서 어쨌든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또 수비력도 좋기 때문에 보겔 감독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선수예요. 그래서 리바운드나 블락이 좀 딸린다면은 비욘보로 데려가셔서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정말 왜 여기 있지 싶을 정도인데 트리스탄 탐슨이 383위로 뽑혀 있습니다. 물론 트리스탄 탐슨이 지난 시즌 어떤 포지션이었냐면 거의 그런 정도였죠. FA로 풀리기는 아까운데 데리고 있자니 애매한 네 그런 포지션 투툴 정확한 투툴인데 그 투툴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데려갈 수 있죠. 정말 마지막 라운드에서 뽑아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어쨌든 383위는 조금 지난 시즌 클리브랜드 우승 멤버로서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순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있긴 한데 이제 좀 특이한 선수들을 한번 뽑아보자면은 이 선수를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76위로 로베뉴가 덴버에서 오클라호마로 이적을 했는데 이 선수도 프랑스 출신이거든요. 근데 좀 섬세해요, 플레이가. 섬세해서 굉장히 오클라호마에서 올라디포, 웨스트브룩, 아담스 좀 약간 뻑뻑한 라인업들인데 로베뉴가 들어와서 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득점 한 5리바운드 이상 그러니까 벤치로 들어와서 한 1블락 네, 야투 좋고 해서 로베뉴가 자리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백업으로 괜찮은 스탯을 뽑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스티븐 아담스가 이제 주전으로 올라가서 웨스트브룩과 2대2 플레이하면서 받아먹기 잘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더블 더블 센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로빈 로페즈보다 오히려 위에 티어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선수가 정말 어이가 없는데 618위로 디안젤로 러셀이 있습니다. 러셀은 제가 봤을 때 정말 가늠이 힘들 정도로 드래프트에서 정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코비가 은퇴하면서 이제 지난 시즌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시즌이었고 이번 시즌 과연 이제 어떻게 될까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 높게 보면 3, 4라운드 낮게 보면은 한 6, 7라운드까지 내려갈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대치만 바라보고 뽑는 건데 저는 저 같으면은 한 5라운드 네, 3, 4라운드는 좀 도박 같고 한 5라운드, 5, 6라운드 그래서 뽑아보고 싶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워낙 잘할 때도 잘했던 선수이니까요. 그리고 이외에 지난 시즌 신인들 스탠리 존슨 615위, 윈슬로우 617위인데 스탠리 존슨보다는 윈슬로우가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조 존슨이 나갔고 하다 보니까 자리가 좀 비어 있는데 좀 다재다능한 면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탠리 존슨은 좀 밀린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에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디트로이트가 계속 밀어줬는데 잘 안 커가지고 어쨌든 좀 험난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고, 고평가되어 있는 선수는 앞에서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외에 얘기를 해보자면, 비일이 45위. 유리몸이어서 일단 좀 깎아야 될 것 같고, 랜들이 65위 받았는데, 스티죠. 그야말로 정말 스태티지죠. 근데 또 야툴이 파워포워드 치고 굉장히 안 좋아서 좀 깎아야 될 것 같고, 골키제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이중값에 비하면 좀 높지 않나요? 79인데, 미네소타 센터가 누가 될지 센터는 타운스랑 같이 뛰겠죠, 어쨌든. 이제, 근데 쟁은 아무래도 수비적인 측면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한계 기준점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칼리슨이 82위 받았는데 이 선수는 과연 몇 경기 출전 정지받을지 모르겠어요. 한 시즌을 통째로 날려먹을 수도 있고 반 시즌이 날려먹을 수도 있고 해서 뭐 이시 스미스가 85위 받았는데 디트로이트로 이적을 했는데 레지 잭슨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과연 주전으로 나올 수 있을까 싶고 또 세크라멘토 윌리 컬리스테인이 98위 브랜든 제닉스가 122로 뽑혀 있습니다. 근데 컬리스테인도 마찬가지로 글귀덴과 마찬가지로 또 수비적인 측면으로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애매하죠. 근데 커즌스가 나가면은 확실히 부스트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한계가 있겠죠. 제닉스는 일단
일단 다른 거 둘째 치고 출전 경기 수가 좀 적으니까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쓰는 정도? 뭐 로즈아웃 됐을 때 그런 정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탑 30에서 좀 길어지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오랜만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판타지 드래프트도 이제 슬슬 진행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한창 이제 진행되기 직전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드래프트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좀 굉장히 깁니다. 길어도 좀 차분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이건 좀 카테고리로 좀 나누가 해요. 이번 해는 프롤로그 한 1, 2부 최소 2부 아니면 3부까지 나눌 생각인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